예, 오늘 총감이기 때문에 전체적 큰 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야, 과거에도 그랬지 않냐, 자꾸 이런 마음 먹지 말고, 지금 첫 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좀 새겨 들으시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1년 뒤에 여러분한테 제대로 따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그다음이요. 다음. 넘기시죠. 예, 우선 대통령께서 이 발언한 거 잘 아실 겁니다. 고신용자 이자 좀 깎아가지고 저신용자한테 좀 도움은 안 되겠냐.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런 분의 얘기로 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하고 신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접근해서 이자를 함부로 조정한다. 바로 언론에서 반시장적 금리 강요하는 대통령. 신용사에 위협하는 당정, 그리고 정서적으로 벌써 은행 국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용도 높은 사람이 늘 고소득자냐, 이거 관련해서 우선 신용도 높은 사람을 쭉 한번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전부 고신용자가 아니고 신용자, 중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소득이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신용자가 항상 가난하고 고신용자가 항상 부자가 아니다. 돈 빌리고 돈 잘 갚는 사람,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 평점 대개 중간 이상, 그러니까 800점 이상, 그러니까 8등급, 9등급, 10등급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한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3천만 명의 금리를 깎아서 1,500만 명의 저신용자 금리를 보존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정책금융으로 받쳐주는 우리 햇살론 등 특례보증해서 15.9% 금리인데 그 바로 앞단에 조금 낮은 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카드론 저축은행에 금리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1%포인트 깎으면은 위에 카드론 저축은행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부 이 정책금융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금리 역전의 문제가 생긴다. 이 시장 질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좋은 덕담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냐, 빚 탕감 세게 하라. 물론 자영업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이유로 빚을 지게 되고 뭐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 대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빚 탕감을 세게 해라. 이 사람이 뭘 죄인이냐,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한테 제가 세게 밀어 드릴 테니까 빚탕감 좀 해라. 그리고 예산 지원하라고 정책실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물론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세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회주의자 소리 또 하겠지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빚탕감 해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꾸 빚을 깎아준다고 탕감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체의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빚을 성실하게 갚겠느냐. 지금은 누구한테 부담을 단순히 줄여준다는 이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용 질서, 신용사의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금융, 신용 질서,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자는 것은 취약층, 금융 취약층 보고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그건 복지 정책으로 재정해서 별도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는 금융사의 자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빚 갚으면 손해다. 지금 이런 현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빚 탕감 정책의 그늘, 빚 갚으면 손해다 하면서 이제 연체 고객 통화율, 통화 성공률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면은 정부에서 빚 탕감할 건데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걸 또 이용을 해서 곳곳에서 법무사 등등에서 불법 도와 과소비 유흥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게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물꼬를 서서히 트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힘든 사람한테 선의로 뭘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정책을 만질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만지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정부가 최근에 쭉 발표한 신정부에서 하는 것이 제가 금액을 더 키울 수 있는데 일단 좀 제한했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 지원해야죠. 그런데 5대 금융지주 뭐 얼마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통상적으로 하던 거에 그냥 하던 거를 금액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조금 하는 것을 금액을 해가지고 95점 포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정책에서 전공법으로 해야 될 일들을 결국은 민간 금융사에 전가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출자해서 10조 원 은행으로부터 10조 원 받는다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관제펀드의 위험이 굉장하고 결국은 민간 자본의 배분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배드뱅크 정부에서 4천억 내고 뭐 한다는 거죠. 결국은 개인 부채 탕감 비용을 결국은 민간에서 결국은 이 부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은행에서 출연은 더 많이 하고 비용 부담을 불균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험카드 상생기금도 만들고 또 민간의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중금리 이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시장 원리 제가 이에 시장 금리를 왜곡을 한다. 여기에 관치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우리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지만 대출 금리에 법정 비용 산입을 하지 마라. 아니 법정으로 얼마 내게 했으면 당연히 그 원가에 들어가야죠. 이거를 산정하지 말자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원가 비용에 칸막이가 있지 않다. 여기서 안 하면은 딴 데서 반드시 그 비용을 벌충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 원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 교육세 뭐 물리고 하는 건 그 다음이고. 다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도를 넘는 거 아니냐. 도를 넘는 관치금융. 여기에 지금 정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정치금융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결합해서 통치금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금융사를 민간 금융회사를 주주들의 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공기업 정부기관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제가 금융회사의 금융 영역의 공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려고 있는 것은 보면은 민간 금융회사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공기업 정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무원들은 직권 남용의 문제가 반드시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 경영진은 배임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상법 개정했잖아요. 이거 그동안은 관행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 따지고 들면 다 이 문제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것도 안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 나라 빚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까 지적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하고 신용사회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결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선별 기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관이 정치가 시키는 대로 자원 배분을 하자. 금리도 그렇게 결정해라. 결국 그 결과물은 뭐냐? 여러분께서 무슨 정책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융 보수와 관련해서 폭탄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한 번도 곱씹어 보고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여기 사무들이 나중에 이 잘못된 정책으로 만약에 도를 넘는 정책으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국내 책임질 수 있느냐 후가 책임질 수 절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정치질 수요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좀 잘 곱씹어 보시고 경계를 넘지 마시라. 단치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거듭도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지금은 선을 넘고 한참 넘어가는 듯한 소리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런 이유가 있고 금융위원장께서 그 중심에 장난이 있어 계셔야 된다. 이 당구들과 계신데 그걸 곱씹어 보라고 제가 여러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야 되겠다는 오늘 드리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꾸 쉬고 보호하고 그러실 필요가 생각하고 좋은 정책은 열심히 수행을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 존경하는 수의원님 그
이제 말씀 새겨 듣고요. 다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결국 금리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신용 위험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 그 금융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된 우상향이 돼 있는지 실제로 금리를 그려보면 아래는 굉장히 고신용자는 낮는데 저 위로 가면 중간은 꺼져 있고 중간은 없고 뒤로 가면 15%팍 올라갑니다. 과연 이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 의무대출을 좀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연체자들 같은 경우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체가 7년이 있고, 5천만 원 이상이고, 연체를 7년 해야 그 다음에 이 상각의 기회가 있는데 그 연체 7년을 기다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전화에 안 받고 한다? 그건 너무 과대기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지금 모든 나라들이 투자 전쟁이고 대규모 투자를 재원을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민간이 이것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장기자금, 모험자금, 인내자본. 정부가 들어가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그것 역시 시장을 또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쪽으로도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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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 질책하려고 하신 거 네. 아니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